안녕하세요. 강남 스마일안과 윤효성 원장입니다. 한동안 좀비물 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이 나왔죠. 영화로는 부산행, 반도, 살아있다 등이 몇 년새 개봉했고 넷플릭스에서도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참 다양했는데요. 계속되는 인기에 넷플릭스에서 올해는 좀비버스라는 예능이 나온다고 하고 지우학2도 새로운 시즌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비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올 때면 주변에서 좀비의 하얗게 변하는 눈이 어떤 질환이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안과 의사의 입장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좀비물을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앞에 언급된 좀비물을 모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비 눈에 대해 의학적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비 눈을 보면 백내장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각막 혼탁에 더 가깝습니다. 각막은 눈의 검은 동자 부위를 덮고 있는 볼록한 부위를 말하는데요. 눈을 덮고 있는 투명한 뚜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막 반은이나 혼탁은 각막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투명성을 잃고 불투명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각막의 일부분 혹은 전체가 뿌옇게 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각막염으로 인한 각막 혼탁은 주로 각막의 주변 부위인 결막과의 경계 부위부터 하얗게 변하며 진행하고 백내장은 눈의 가운데 부분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좀비 눈은 각막 혼탁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질병 이름에 백자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이 하얗게 변하는 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백내장을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이 발전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백내장이 심해질 때까지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시기를 놓쳐 백내장이 너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눈동자 안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비 눈이라고 하면 백내장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킹덤의 허준호 씨 눈이나 부산행의 김일성 씨 눈을 봤을 때 의학적으로 각막 혼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각막 혼탁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렌즈 합병증으로 인한 각막염입니다. 본래 각막은 산소 공급을 혈관을 통해 받지 않고 눈물이나 공기 중에서 바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투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렌즈를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더러운 손으로 렌즈를 만지면서 렌즈에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각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항생물질 같은 것을 보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 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결막에서 새로운 혈관을 각막에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신생혈관은 각막 가장자리에서 발생해 점차 각막 중앙까지 퍼지게 됩니다. 신생혈관은 정상혈관보다 혈관벽이 약하기 때문에 혈관 안의 물질들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각막이 점점 혼탁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환자의 각막 중앙부까지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와 있고 각막의 전체 혼탁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던 좀비 눈과 정말 흡사하죠. 렌즈를 깨끗하게 잘 사용하더라도 렌즈를 너무 장시간 착용하거나 재질이 좋지 않은 서클렌즈 등을 착용하면 각막이 공기 중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주변의 결막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또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면서 같은 기전으로 각막 혼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비가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고 그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막과 결막의 경계 부위에서부터 서서히 혼탁이 가운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서클렌즈는 검은 동자가 좀 더 커 보이고 또렷이 보이게 하고 싶어서 착용하게 되는데요. 서클렌즈로 인한 합병증으로 각막 혼탁이 시작되어 각막 주변부가 결막화되면 오히려 검은 동자가 더 작아 보이고 흐려 보이게 되어 눈이 작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 신생혈관이 각막 중앙으로 자라 들어오면서 각막 전체가 혼탁하게 되는데요. 렌즈 장기 착용으로 인한 경우 각막 혼탁이 전체 혼탁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유전성 각막 질환이나 심한 각막염으로 인한 경우에 간혹 전체 혼탁으로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비 영화에 나오는 정도의 각막 혼탁이 생기신 분들은 전체 각막에 혼탁이 온 것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통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수는 없고 각막 이식을 통해 시력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부에만 각막 혼탁이 일부 진행된 경우에는 혼탁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수술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혼탁의 정도나 수술하는 의사의 능력에 따라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술 가능 여부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 중에서도 렌즈를 오래 착용하고 작은 염증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각막 주변부에 혼탁이 있고 각막 안쪽까지 혈관이 자라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스마일 라식 수술을 타 안과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판정을 받고 내원하셨지만 본원에서는 안전하게 스마일 라식 수술을 받으셨고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막 혼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렌즈가 오염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보존액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인데요. 렌즈 보존액의 유통기한이나 보관 온도 등을 잘 확인해서 지켜주는 것이 좋겠고, 잘 보관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일회용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렌즈를 끼고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에 있는 많은 미생물이나 불순물들로 인해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꼭 렌즈를 제거하고 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클렌즈 같은 미용 렌즈의 경우에는 일반 렌즈보다 재질이 두껍고 산소 투과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각막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으므로 꼭 필요할 때 잠깐씩만 착용하는 것이 좋겠고, 눈이 건강한 상태일 때 안과에 방문하여 눈 상태를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좀비들이 해외 좀비들에 비해 각막 혼탁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해외 좀비 영화 중에서도 특히 롬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좀비 주인공의 눈이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요. 홍채가 워낙 옅은 푸른색을 띠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짙은 갈색을 띠는 한국인에 비해 크게 분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과 의사의 입장에서 좀비의 안질환을 살펴봤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제 각막 혼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빠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평소 꾸준한 정기 검진을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진짜 궁금한 눈 이야기와 솔직한 안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